전라북도 남원입니다. 풍악산자락 깊은 골에 집 한 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아버지는 태어났고 아내를 만났으며 도시로 나가 자식들을 키워놓고 다시 돌아와 살고 있습니다. 고향집은 수십 년째 달라진 게 없습니다. 집도 주인도 무거운 세월을 그저 짊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야. 내가 밥을 먹고 살아. 크게 아픈 이유로 아버지는 밥을 넘기지 못합니다. 너무 속에선 글을 못 배워서 그러지 아픈 건 한도 없어. 딱 죽어버려. 낙비 보면 이쁘다고 그러네. 생에 미련이 없는 부모를 마냥 지켜보는 일은 서로에게 모진 일입니다. 아들 삼형제는 아버지의 낡은 집을 허물고 새 집을 손수 지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이거 알았어요. 어차피 처제는 그러니까 그런데 부모의 생각은 다릅니다. 이거 밀어버리라고 했어. 아이 좀 이따 아이 밀어버리라고. 내가 살 집이 아닌 게 아니 아버지가 살 집이야. 내가 몇 년을 살아니. 그래요. 알았어요. 아 그러지. 아 뭐지. 아버지가 원치 않는 새 집 첫 삽을 뜯은 날이 정확히 1년 전입니다. 삼형제의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해 이맘때입니다. 아버지에게 새 집을 지어드리려 삼형제가 터닫기를 시작했습니다. 없네. 나와 저 잡을 놈들이 구두고 앉았네. 아이고 누가 사람이냐? 저 미친 놈들이. 어디야? 이 연병 안에 저 썩을 놈 저놈. 이만큼 폈는데 어떻게 그만 펴? 피지 마. 그런데 부모는 새 집보다 다 자란 깨밭이 아깝습니다. 아버지가 살든 안 살든 지는 집이잖아. 그지? 왜 이걸 하냐고 내가. 근데 이게 바로 집을 모르는데 주말 나도 와서 집을 지니. 응? 그게요. 자식들 생고생이니 말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나. 응. 인자는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래. 말을 해. 이제 짓고 지시면 되지. 집을 진 것은 응. 내가 살 집이 아닌 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새 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서운해요. 가져놓고 서운하고.
저놈들아 너무 서운하다 얘가. 고향 그 시기를 다 없애버리게 내가 마음이 아프지. 집이 흘리면 추억도 사라지죠. 이미 내 집도 내 마당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열아홉의 시집와 이 마당에서 밥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그 논산 거 아직 안 봤죠? 어머니는 여전히 익숙한 바깥 부엌이 편한 모양입니다. 요거 없었어 우리 그때는 우리 나갈 때 요거 없고 건너 새거 건너 황무라하는 거 그거 하나 갖고 쓰고 연탄 불리다 밥에 먹고 영감 참 지금 저러고 있은 게 그치? 연탄방도 잘 놔. 옛날에는 처가집이잖아. 초가를 허물고 아버지가 손수 지은 방은 한 몸 누이면 꽉 찹니다. 이렇게 좁아 방이 한 개로 저놈을 디딨지.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나면서 할머니에게 지어드린 방 한 칸입니다. 40여 년 후 돌아온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 칸을 덧대어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지은 집이 그러니까 방 두 칸인 셈이죠. 이제 말하면 내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말하면 이게 순전히 내 손으로 다 한 거예요. 여기서 내가 몇 년을 했냐면 40년간 전기서 해먹다가 이걸 내려왔어. 내가. 고향으로 돌아와 농사를 짓던 아버지는 몇 해 전부터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아버님 밥 좀 드십시다. 나는 상관없어. 드셔야죠. 단풍 깻잎. 엄마 이게 첫살이 맞을 때 이게 노랗게 물든 거. 걔 이금선 땄노. 우리가 10년 살았으면은 이거는 시장 가서 돈 주고 사 먹지 못하는 거야. 꼬박 1년 아버지는 밥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아니 술을 드시더라도 조금씩만 해야지. 하루에 저걸 하나씩 다 드시면 그게 다 어디로 하루에 가? 한 병씩 빼가 안 먹나. 그게 좀 먹은 거요? 이런 걸 하루에 하나씩 드시니 이거 온전하냐고. 그러면서 또 밥은 또 식사는 안 하셔. 그럼. 그냥 우리 깔라고. 아 시끄러워. 그럼 먹어. 밥 먹어야 이래. 지난 2014년 가을 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죠. 삼형제는 병원 치료를 포기하고 아버지를 고향집에 모셔와 일을 하시게 했습니다. 미장 일을 부탁하면 기운이 팔팔하시니 필요 없는 창고도 짓고 일부러 일을 만들었지요. 나는 그냥 죽기만 보내. 근데 그게 바라보는 시간이 어제 5년 동안 바라봐야 되잖아. 앞으로 5년을 사신다며. 몇 년을 갈라면 물러나고. 이거 그러니까 오늘 당장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니까 아니 식사. 아닌데. 가지고. 아유 좀. 주말마다 고향집에 내려와 아버지의 소일거리를 만들기를 1년. 장남 규형은 내친 김에 큰일을 쳐보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진짜 이게 측량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게 건축에 대해서 건자도 모르니까 저 그렇지만 저는 이제 이 전기 전자 쪽에 좀 설계를 해서 어차피 이게 위치만 나온다면 거리 측량하는 거나 포인트 찾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생초보 삼형제가 모였습니다.
바깥나이 첨하고 네, 그니까 처마를 잡아놓고. 아, 좀 비슷한. 서로의 지식을 모아 아버지의 집을 손수 지어보자는 겁니다. 집을 핑계로 아버지가 움직이게 하자는 계산이기도 하지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자, 오늘 박수 세 번. 하나, 둘, 셋. 고생했네요. 나는 이 미친 짓이라고 그러는데, 야, 화는 졌어. 시작했으니까 일단 비닐을 깔고. 이제 기초를 하는 거야. 이거 무어간데? 이게 벽체. 이거 새 집을 지어 방을 늘리면 더 이상 마당에 텐트를 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반신반의 하는 거야. 반신반. 정말 하는지. 너 할 수 있는 거냐? 어? 예, 아버님이 더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게 해서 아버님 손발로 해서 좀 집을 손을 좀 댈 수 있도록. 지금 솔직히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할애해버리면 술을 덜 드시고 다른 일을 덜 하신단 말이야. 그런 걸 컨셉으로 가면 될 수는 있어. 아버지의 소일거리를 위해 집 한 채를 지을 모양입니다. 아니, 진짜 이 손잡아보는 게 좀 진짜 언제 와요?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늙어가지고. 진짜 얼마요? 한번 해보고 진짜 해보고 싶고 이게 또 하나의 구심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해서 힘들더라도 조금만 힘내서 하자고. 아무리 말려도 자식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새 집을 말리는 까닭은 사실 따로 있지요. 전주와 삼선 집을 요고서 2번 줬어. 그런 게로 그 전에 어른들이 뭐라 한 거는 2번은 줘도 괜찮은데 3번은 지면 내 집이다. 죽는다는 얘기야. 근데 내가 여기 집 준 건 내가 요거 집에서 3번이요. 근데 나는 집을 안 지려고 그래. 그냥 하든가 말든가 떼떠불어. 내가 살 집 아닌데. 최소한 그러면 아버지 요것만 싸줘 2장만 2줄만. 아버지가 쌀어야 저 지금 저 둘이 한대잖아. 나는 그러면 누가 하고 하냐고. 나 이거 할 줄도 모르는데. 요거 싸줘. 어? 이거요. 내가 어떻게 이거 3월에는 내 집이 아니라 자식들 집이라 생각하면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이거 다 보여? 몸의 기억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아버지의 삶에서 가장 날리던 기억은 미장공 최 씨일 때였죠. 전주에서는 50년간을 해먹었어. 그리고 여기 와서 얼마 만에 이거 여기는 한 15년 돼. 여기 온 지가. 15년 만에 하시는 거네요. 그러지. 근데 여기 와서는 이런 걸 누가 12교가 가니? 근데 내가 이 짓을 안 했으면 모르는데 뭔 일이든지 그래. 눈에가 차들 안 해. 눈에가 안 차. 흑손을 쥐고 있는 동안 아버지의 기력은 충분히 완벽합니다. 경기도에 사는 큰아들은 주말이 끝나면 제 집으로 가야 합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크게 하던 아들은 뭐가 잘 안 돼서 욕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기운이 쇠할까 아버지는 거꾸로 걱정입니다. 아버지는 후전하는데 자식 때는 가난하게 살잖아. 그건 손자들이 엔지만 후전 살려줘. 그래서 한 달이 크면 한 달이 작다. 응? 그 소리지. 뭐 달려거나 아니야. 그 뭐 우연중 그렇게 튀어.
인생은 30일인 작은 달과 31일인 큰 달의 반복입니다. 피고 치고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지요. 막내 아들이 남아 아버지의 집을 짓습니다. 찾아냈어요 이거.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거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저 현업 때 한창 하실 때 쓰시던 거예요. 또 도우시네. 넘어지니까 지금 도우지 말라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나무라던 그대로 아들이 포보됩니다. 넘어지니까 좀 도우지 말라고 오면 좀 그러면 안 돼? 미장공 아버지에게 새 집을 지어드리려 온 힘으로 덤비고 있는 건 막내 아들 승도 씨입니다. 어우 신나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옷을 3계절을 옷을 갖고 다녀야 돼요. 아들은 처자식을 전주에 두고 집을 나와 있습니다. 오가는 시간을 절약하려고 근무지를 아예 남원으로 바꿨죠. 통신용 광 케이블 설치 일은 지역마다 가능하니 회사에서 승도 씨의 사정을 배려해 주었답니다. 집 공사를 시작하면서 막내 아들이 들여온 경공, 배꼽이도 많이 컸습니다. 자식들이 버려놓은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느닷없이 닭장을 만들어 놓고는 닭을 키우라 하니 모른 척 할 수도 없습니다. 저 하나씩 먹어. 먹어. 날개라는 거랑 먹어. 먹어보라고요? 나는 모시만 주지 아무 관리도 없어. 그냥 막대기가 사다 놨거든.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키우는 거네요? 근데 나 모시만 주로 댕기. 이게 하루 여기 5번은 내려와. 알레로 내려오지. 문 닫으러 오지. 저녁판에 해 넘어가면 문 닫아야지. 소주 한 컵이 아버지의 한 끼 식사. 어쩌다 달걀 하나라도 얹어 드시면 자식은 그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고 같이 마셔보면 돼. 한잔해. 아버지의 하루가 또 그렇게 채워집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장남이 내려와 있습니다. 넓고 좁은 고향집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지요. 그래도 궁하면 통한다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가장 적은 병으로 고향집을 내 손으로 형제간들끼리 같이 하자는 마음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감정을 자꾸 표현 안 하려고 하는데 표현이 돼요.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건 아닌 것 같은데, 정말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즐거운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내가 왜 이걸
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이거가 가장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럼 그 전에 안 했어? 좀 네가 형편이 있을 때 좀 했으면 됐지. 한창 바빴을 때는 명절에도 고향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멀어질수록 편하기도 했습니다. 막걸리에다가 이 호박전을 먹으면 아주 맛있거든요. 불편하고 남루한 기억, 그게 고향이었고 이거 진짜 무궁이에요. 아버지였습니다. 이거 쉬워. 어때? 응? 그랬어? 아니, 이렇게 한번 먹어봐. 그냥? 고사. 안 볶아도 고사 이거. 진짜 이거. 아버지 어머니가 글을 모르는 탓에 관공서 서류는 모두 남의 손에 맡겨졌죠. 장남 규형은 그래서 사연이 많습니다. 전학을 가보니 영장을 받아보니 이름이 매번 달랐습니다. 지금의 이름인 규형은 스스로 민사소송을 내어 찾아온 이름입니다. 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이지 못했던 아버지를 보면 늘 마음이 뒤엉킵니다. 어떻게 하려고 이제 이거 그냥 올릴 거죠? 그냥 올릴 거죠?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왔어? 그게 뭐가 괜찮아. 내가 우리 속았어. 복잡한 후회가 밀려옵니다. 왜 뭐야?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 규형 씨는 여전히 그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배운 척, 많이 가진 척, 상대방을 이해하는 척, 그 다음에 그런 척. 너무 창피해, 솔직히. 내가 그렇게 척으로 내 50년생을 척으로 살아왔는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반성문 많이 쓰는 거지. 나는 근데 솔직히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 계기로 바로 돌아가셨으면 무덤가에 가서 반성문을 쓸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나한테 또 되려 저 양반이 시간을 주신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규형 씨에게, 삼형제에게 집 짓기란 아버지에게 올리는 가슴 시린 반성문입니다.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고 오랫동안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제 와 보니 아버지와 고향집, 그 민낯이 내 얼굴처럼 익숙합니다. 물무수 갖고 어떻게 깎는데? 근데 지금 삶을 데가 없은 게 안 됐고 가. 알았지? 물 들어가면 눈에 들어가면 안 주고 여기 귓구멍이란 좀 있죠. 나 같은 년을 만났은 게 그러고 살았는가 봐. 그러지? 아웅다웅하며 한평생 아버지 어머니는 서로에게 보드랍지는 못했어도 53년을 해로했습니다. 장기가 올라갔네. 너 놔봐. 아이 나도 안 끌려고 그래. 물은 원래 무서예요. 물은. 내가 물을 배랑 좋아하들 안 해.
저런 난 처음 봤어. 나. 때 부르라고. 아니 때 부르라고. 양반은 어차피 벗을 거이고. 순전히 나 5살 먹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우리 아버지 얼굴을 몰랐어 봐. 근데는 한심하지. 학교를 못 갔어. 맞으면 학교를 못 가고 배가 고픈 대로 너무 집 가서 밥 얻어 먹었어. 그러고 살다가 알도 못해. 9살부터 남의 집 머슴살이 그 서러움이 아직도 사무칩니다. 아버지의 팍팍한 인생 끝에 오늘은 어깨가 으스겨지는 날이죠. 김제에 있는 둘째 아들이 사업을 크게 합니다. 둘째 아들이 가지러 간 게 궁금한 게 오셨구나. 이 건물 새로 지어놨으면 했었어? 얼마 전에 지은 새 공장을 보러 왔습니다. 오늘 기름덩어리 들어갔다 와서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일명 특장차를 만드는 큰 공장의 사장님. 둘째 아들은 공장을 새로 짓느라 집 공사를 돕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저기 아래 신고를 놓은 데가 있어. 지체 높은 사장님 책상에 아버지가 앉아봅니다. 제가 24시간이 좀 짧아요. 그래도 주말도 거의 이러다시피 하고 잠깐 눈 붙일 때는 거의 쓰러지다시피 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둘째 아들은 공장을 하나 더 지어놓고 집 짓기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농사일 내 몰라라 하던 아버지가 콩밭에 나왔습니다. 콩 한 알 한 알 아껴가며 어렵사리 키운 아들이 제 몫을 하고 사네. 밥을 안 먹어도 아버지는 힘이 납니다. 얼마나 거둘라고 이거 심었는지 참. 올해도 콩농사는 시원치 않습니다. 사시사철 가물기만 한 땅. 그래도 고향이기에 돌아왔고 억척으로 농사를 지었죠. 참으로 척박한 터에서 아들 셋만큼은 제대로 나왔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초겨울 눈발이 제법 굵습니다. 풍악산 자락에 30년 만에 내린 폭설이랍니다. 겨울 서너 달은 집 공사를 쉬기로 합니다. 깨끗하네. 눈이 깨끗해. 솜사탕 같아. 솜사탕. 여기 추워야 될 것 같아. 여기 이거 주저앉아. 뭐 연연했어. 그러니까 주저앉는다고. 여기 눈 추워. 형 나보고 거기 오지 말라고 그러고 안 가고 있어. 그때
집이 너무 높아. 집이. 싹 뜯어보고 가랑켜버려요. 집을 3번 지면 자기 집이야. 그런 소리 인날 좀 해. 요거 명상 2번 줬어. 내가. 근데 저거 3번 내가 못 이겨. 안 줘. 아, 몸뚱이도 앵기들 못해. 긴 겨울 아버지의 몸이 갈수록 무겁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앵기도 못하고 몸뚱이도. 입이나 감아두고 가 넘어진 게. 이거 어떻게 하나. 아이고. 아버님 그만 가셔야겠어. 미끄러져요. 눈이 너무 많이 왔어. 내 생전에서 나 여기 삼선 눈 이렇게 오는 것은 처음 봤다. 근데 텅 거기서 오들모들게 하는 게 저렇게 된 거야. 아, 눈이 와도 인간이 와야지. 뭐 20분 왔다고. 어서 봄이 와야겠습니다. 투굴레도 안 죽어주지. 내가 뭐서 세우고 사둬야겠다. 한 의욕심이 없어, 지가. 자식 있는데. 말을 가자니. 수박 걸렸어. 내려. 어렵사리 해가 바뀝니다. 안 죽었구만? 왜 안 죽었냐? 아 죽어. 닭은 뭐 하시려고요? 이거 상에다 한 마리 놔야지. 죽어 근게. 죽어야지 이따 한게 몸살을 좀 하고. 에이 닭못 잡아. 옛날에는 잡아먹었지 다. 집에서 키운다건. 이제 미나리도 몸을 끝내. 그렇게. 아유, 근데 닭들이 새벽 2시부터 울기 시작해요. 지금 막 옥수수 우는 것 같아. 옥수수. 그럼 한 놈이 진짜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폭설에 무너진 텐트 대신 형제 잠자리는 비닐하우스로 바뀌었습니다. 헌 집에서 명절을 지내는 건 이분이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저리 가. 제가. 뭐 지금. 십수년 전 아버지가 해놓은 땔감이 아직 그대로입니다. 영감 와갖고 얼마 안 돼갖고 요 집 해놓고 방 들여놓고 요거 재밌을 거예요. 왜 안 돼요? 영감 죽으면 돼야지. 훗날의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는 장작을 아껴두었습니다. 그냥만 치는 거고. 어떤 게 맞는 거야? 치는 게 치는 게 맞는 맞지. 거지. 치는 거 맞지? 형은 지금 깎고 있고. 자. 어떻게 없이 갖고 압력솥 씻어. 간장. 우리 저 나무 다 깎았잖아요. 아버지 최남열 씨가 77회를 맞이합니다. 하루 만에. 그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요. 간장 못 드려. 올 한 해도 자식들 만사형통하라고 조상들께 빌어봅니다. 할머니야 할아버지 우리를 거시기 주고 갖고 고맙습니다. 우리 애들한테만 잘 거시기 주고. 아버지,
우리들한테 하실 말씀 한마디 없으시네? 내가 할 말이 있냐? 내가 우리한테 물려준 것도 없는데 물려준 거는 몸이라도 마음이라도 물려줬지. 마음이라도. 형, 어른들 하고 건강하세요. 식구들한테 자기한테 잘하고 예. 예. 요걸 들어봐요. 요걸 들어봐. 아버지의 눈물이 부쩍 늘었습니다. 소미가 아파하고 어디 댕기도 못해. 밥 먹어야 돼? 밥 어. 먹어야 놀러 오지. 그리고 내가 찾아가서 뭐라고. 이제 3월달쯤 되면 한가하면 내가 모시러 올게. 응? 양 보러 통장 보러 와. 오면 내가 일당 줄게. 응? 와서 일해야 돼. 일한대. 응정아. 응정아서 일한다고 이게. 아프기 아프지. 근데 사람 일이란 것은 모르잖아. 언제 성이 떨어질지는 몰라. 다음에 갈게요. 내일 모레 올게. 자식이 내일 모레 온다는데도 아버지는 불안합니다. 아무데도 가지 말라 하고 싶습니다. 고향집에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이래봐. 이래봐. 그거 뭐냐? 누워봐. 이 잡아줄게. 누워봐. 하면서 네 자지 다 뜯어먹어. 최 씨 집안 넷째 아들 백곰이는 늠름한 총각이 되었습니다. 이가 붙었구만. 여기 2마리나 있네. 가있어 봐. 네 잠도 다 뜯어먹어. 시원하지 이제. 집 공사를 시작할 때 태어난 녀석입니다. 여기 봐. 여기도 있어요. 여기 뜯어먹잖아요. 집이 되려면 아직 멀었지만 녀석은 벌써 성견이 되었습니다. 이거 풀밭에서 자지 마. 몇 해째 혼자 농사를 짓는 어머니가 부지런히 몸을 놀립니다. 더디지만 아버지의 봄도 오는 중입니다. 생활을 하고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본 생활을 여전하신 걸 보니 다행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서로 양보할 부분도 있고 사회도 하고 뭐 양보할 부분 양보하고 모두의 역할은 그런데 장남 규영 씨가 이상한 물건을 찾고 나타났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거예요? 아니 저기 중간에 여기 좀 되는 거. 대들보 공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됐답니다. 생초보들이 집을 짓는데 순조롭다면 그게 이상하죠. 그래도 삼형제는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벽돌 짓는 기계도 손수 만들었답니다. 요것은 우리 큰형이 인터넷에서 중고로 샀어요.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중고로 사고, 요것은 우리 둘째 형이 협찬해주고, 나머지 이 철 자재는 우리 둘째 형 거 공장에 돌아다니는 짜투리. 은혜 아버지는 원칙적으로 이거 싫어했어요. 벽돌 찍는 거. 야 이거 무거워서 누가 하냐? 하셨거든요. 황토벽돌 한 개당 16kg,
무려 100톤의 황토를 사람 몸으로 찢고 말리고 올리는 대공사죠. 그래도 아버지에게 몸에 좋은 황토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3월) 말 뭔가 예감이 좋지 않은 날입니다. 아버지에게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이제 다 나왔네. 어제보다 오늘 한술 좋구만. 내가 아버지 수염 깎아줄게. 이거 너무 내가 어제 약속했잖아. 수염 깎아준다고. 아버지 지금 어디가 다치신 거예요? 지금 넘어져서 뇌출혈이 오셨는데 머리에? 네. 수염도 찌개하고 배지도 않네. 시야 빠져갖고. 시에 빠져서? 기름기가 절절 흘리네. 기름기가 얼마나 잘 먹었으면. 비탈에서 낙상한 아버지가 일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잘 넘겼는가 했더니 일이 되고 맙니다. 잎잎을 가위를 갖고 거기다 따순 물로 해야 한단다. 따순 물로. 큰 게 따순 물로 해야 되는데. 에이구 저렇게 깎은 게 다. 그래? 응? 됐다? 큰 고비는 넘겼지만 출혈이 완벽하게 멈추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위험하고 퇴원도 안 될 말입니다. 내일부터 탁주시 오는 거야. 다 보시주러 간대. 내일 보통 보시주러. 웃네 오늘은. 돈 없는 놈이 집을 진다고 해갖고 돈도 없는 놈이 집을 진다고 해가지고. 아직도 집 얘기하시네요. 괜스레 집을 짓는다 일을 벌여서 여기까지 왔나 생각이 복잡합니다. 그러네 내 집이 제일 하죠. 내 집이 제일 하죠. 이요. 여기 허리 아파. 아니요. 됐어요? 그러네요. 어? 그러네요. 덤덤하지만 덤덤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놀랐어요. 아유,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돌아가신 줄. 요렇게 오다가 떨어졌는가 봐. 요렇게 가다가 요리 오다가 그러는 거 같아. 요렇게 떨어졌은 게. 요렇게 머리가 저가 있더만. 여기요 지금 저거 돌 있는데. 요렇게 가다가 그러는 거. 아버지의 말대로 집을 짓지 않았더라면 발을 헛디딜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막내 아들 승도 씨가 잠깐 눈을 붙이고는 일어났습니다. 박수 좀 찍으려고. 나 이따 야간 잡고 나가야 돼. 그러게? 몇 시에? 근데? 여기 10시 정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당장이 급한 거죠. 왜냐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른 집을 지어서 끝내서 좀 지금 상황이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집은 철거한다고 신청하는 상황이지, 아버지는 쓰러져서 누워 계시지, 큰형은 또 다리 다쳐서 또 일을 못 도와주지 하니까 모든 게 지금 제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 그래서 일 끝나면 무조건 와서 목표를 세웠어요. 하루에 50장씩 찍어야 된다고 무조건.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고 아들은 벽돌을 찍습니다. 이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 뭐 깜깜했어요. 앞날이가 그냥 깜깜했어요. 괜히 이렇게 시작했는갑다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든 짓인가도 하고. 여러 마음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도피? 언능하고 좀 도망가고 싶은 그런 생각? 집 짓는다는 핑계로 해서 좀 자주 집에 좀 자주 오고, 어머니 아버지 좀 보고, 좀 어떻게 계시는가 좀 둘러보고 좀 그러려고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의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하루라도 더 해서 아버지가 이쪽에서 하루라도 더 좀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빠졌어요. 막. 미련한 일이 될지라도 아들이기에 끝까지 매달려 보기로 합니다. 고향집에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깎아주고 어찌돼 그렇게 까마. 나 같은 년을 만났은 게 그러고 살았는가 봐. 그러지? 고집이 있는 아버지는 한 번 싫은 건 끝까지 싫습니다. 물은 원래 무서해요. 물은. 내가 물을 배랑 좋아하들 안 해. 저런 건 처음 봤어. 때 부르라고. 아버지는 2년 전 폐암 진단을 받았지만 병원 치료를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시키는 대로 소소한 일을 하며 아버지는 기운이 좋아졌죠. 저 하나씩 먹어. 날개라는 거랑 먹어. 그런데 생에 미련이 없다는 아버지는 밥을 드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끓고 같이 마셔보면 돼. 딱 죽어버려. 삼형제는 아버지의 여생을 위해 헌집을 허물고 새 집을 지어드리기로 합니다. 그것이 1년 전의 일이죠. 이거 밀어보라고 했어. 아이 밀어보라고. 내가 살 집이 아닌 게 아니 아버지가 살 집이야. 내가 몇 년 살았니? 정작 아버지도 어머니도 새 집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너무 서운해. 화서누고 서운하고. 자식이 말을 듣지 않으니 어쩔 도리는 없지만 마땅치 않습니다. 이제 말하면 내 손으로 다 만든 거예요. 말하면. 사실은 미장공이었던 아버지에게 소일거리를 드리려다 집까지 짓게 된 삼형제의 속내를 아버지는 알지 못합니다. 잠시 좋아지던 아버지의 기력이 오락가락하더니 지난 봄 결국은 공사장에서 낙상해 뇌출혈이 왔습니다. 기름기가 절절 흘리네. 기름기가 얼마나 잘 먹었으면. 돈 없는 놈이
키워진다고 해갖고 그런 애들은 해도 내 집이 제일 하죠. 내 집이 제일 하죠. 위요. 여기 허리 아파. 아니요. 됐어요? 요리. 오다가 그러는 것 같아. 요렇게 떨어졌은 게. 장남 규영 씨도 집 공사를 하다가 다리를 다쳤고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니 저거 이 일을 안 했으면 저기서 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너무 촉박해. 모든 게 촉박해. 시간이. 아버지도 그렇지. 집은 철거한다고 신청하는 상황이지. 아버지는 쓰러져서 저 누워 계시지. 큰형은 또 다리 다쳐서 또 일을 못 도와주지. 누구를 위한 집일까요? 모든 게 엉망이지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고향집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열흘째 퇴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없어. 상대할 사람이 없잖아. 싸우고 막 뺨도 하면서 지르고 그런데 없어. 빈자리가 느끼질란가 믿고란가 또 그시갈란가 또 이렇게 심란한 집 봤어? 아웅다웅하던 아버지가 없으니 어머니는 만감이 교차합니다. 요새는 술이 천지가 술이. 일하러 가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고 그냥 그러면 나한테 나와서 해코자를 한 거야. 밥상도 내비치고 성질이 개문디요 그게. 이제 매지금 아는 것은 한 3년 된가 모르겠네. 그때는 이제 앙아리도 못 오고 이제 냅두고 이제 허드라까지 냅둬불고 그냥 그랬지. 그랬는데 이제는 미안하다고 써. 나보고 미안한 것 같은 소리 하네. 아버지는 다행히 아들 삼형제에게는 지극했지요. 그래서 견뎠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고비를 넘겼지만 아버지의 뇌출혈이 완벽하게 멈추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수술은 장담할 수가 없고 퇴원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기력이 많이 없으시네. 아버지. 벽돌 찍었어, 벽돌. 부엌에 이게 벽돌 찍었어. 여봐봐. 잘 쌌어요. 승도가 잘 쌌어요. 응, 그죠? 이렇게 이만큼 짰어요, 오늘. 잘했지? 그러지. 병원에 누운 아버지는 집 짓는다 고생하는 자식이 걱정입니다. 남겨놨어요, 여기. 어머니는 이 와중에도 5일장 행상을 나가신 모양입니다. 죽어버리더니. 아이고. 그런데 어머니가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덤덤한 듯해도 어머니는 덤덤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참. 아, 나 지금 술 취해갖고 오비. 깜짝. 나도 없는 가면 술 하면서 먹고. 그냥 양석봉아 미안하다. 아휴, 진짜로 우리 사이에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맨날. 그중에 너 사랑해 사랑해 그러고 뭐 때문에 사랑해 그랬더니 종이는 야 출시잖아 종이 사랑해. 눈물이 보여나요. 그러니까 맨날 누가 만든 길은 내가 만든 길이 50년 모질된 남편이 이제와 미안하다 합니다. 내가 울고 말나요. 소식을 물어. 옛날에 전혀 안 개나리 오물가에 사람 찾는 개나리 저녁 어야 얼씨고 요 놈의 봄바람아 찾고서 탄색에도 낭군님만 오신다. 다 시어 빠진 늙은 낭군은 병원을 가더니 오지 않습니다. 아파. 다리가. 중환자실에서 한 달 반 아버지는 결국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다가 웃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다가도 다시 무너집니다. 저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 떨어져서 꽃이 되었네. 그 꽃이 자라서 예쁘게 피면 한 송이 꺾어다가 창가에 앉아 새처럼 노래를 부르고 싶어 지는 몸 서러워 부르고 많이 쉬어가면서 먹어. 응? 쉬어가면서 먹어. 이름 보소. 야, 이거 버릇이 없네. 야, 놔둬라. 고향집이 내려다 보이는 볕 좋은 자리가 아버지의 새 집이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부르거든요. 아버님 날 기다린다는데 계속 내가 오늘 그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사실은 마음만 바빴죠. 부담 마음의 한쪽에 있는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걸 수도 있지. 어제부턴가 제가 누우면 그냥 편안하게 잤어요. 좋다 그래도. 아유, 근데 아유 좋구만. 이게 슬퍼야 되는데 아버지. 불효자들인데 근데 어딘가 모르게 나는 이제 한시름 놓고 아버지도 그곳에서 세상 시름 내려놓았을 테죠. (8월입니다) 한 차례 큰 비가 왔었고 질기도록 뜨거운 여름이 고향집에도 걸쳐 있습니다. 더운데 보자. 잘 지내셨어요? 근데 더운데 어찌 와. 저기서 영감님 쳐다보고 있네. 저 건너서. 땀때게 나가고 아이고 내가 올해 아주 죽구나. 옥수수 때리 근데 이거 아무리 뺄래도 안 빼죠. 번도 붙여놨는가 봐요 영감이. 솜씨 좋은 아버지가 여전히 어머니의 벗입니다. 달았어. 저거 퐁퐁이로 닦았어라도 이렇게 오래됐어. 한 몇 년 됐어. 영감하고 아버지는 당신처럼 솜씨 좋은 삼형제와 손수지은 헌집을 남겼습니다. 남겨놓은 것은 요거 하나 지금 남겨놨는데 원래 이것을 나하고 둘이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집을 진 게 죽어도 여기 지갑이가 못 듣겠어. 나는 여기서 죽어서 나갈란다. 근데 죽어서 갔잖아. 우리가 더구나 많네. 영감이 남겨놓고 가는 것은 먼지만 남겨놓고 갔어요. 결국 아버지의 것이 되지 못한 새 집은 모양새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손님 왔어. 서울에. 아유, 일 좀 합니다, 일 좀.
뭐 일할 복장이 아니구만 다들. 많이 졌어요. 예? 많이 졌어. 저 집주고 나서 10kg 빠졌어요. 지금 총각대 그 몸무게 돌아가고 있어요. 생각에는 몇년 되겠어. 근데 너무 늙었잖아 이제 나이가 흰머리 때문에. 힘쓰지 마. 아버지를 위한 집은 어머니를 위한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못 들어보. 아이고. 좀 지은 거 좀. 여전히 고향집에서 출퇴근을 하며 집을 짓는 막내 아들. 시작을 했으니 끝도 봐야겠습니다. 야, 한국 전문가야. 그래요? 이게 어렸을 때 이걸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걸 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맞는 거 같은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 감독관이 안 오셨어. 어제 했잖아. 아버지 거야. 아버지 대신 아버지의 흑손이 아들을 거들어줍니다. 삼촌. 옷을 그게 입고 오면 어떡해요? 어떻게 입고 와? 이 복장이 아닌데? 복장이 아니야. 색깔 사왔어 임마. 어서 와. 어머니의 막내 동생인 외삼촌 내외는 수시로 들러 응원을 합니다. 근데 복장이 이런 복장이 아닌데? 어떻게 뭐 이러려고 아까도 내가? 이런지도 몰랐지. 나 그냥 이거 집을 몇 년 가고 있는데. 끊었어. 일주에 일주. 맞아 나몇달 걸리겠네. 몇 년 걸려야 집이 좋은 거야. 그지. 역시. 몇 달 져서 그는 부실공사. 삼형제의 집이 언제 지어질까 일가 친척도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아이고. 어떻게 생겼나? 이 붕알쟁이가 붕알쟁이 붕알 안 떨어졌냐? 지금 저 맡겨놓고 왔어. 전당포에나만 주지 말고. 맡겨놓고 왔어. 집이 어떻게 됐나 어쩌나. 붕알 다 떨어지겠어. 많이 됐는데 아이고. 우리 매형이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해. 이사 와갖고 좀 미장을 때 좋게 부려먹으려고 했더니 그냥 하기 싫은 게. 하기 싫어가지고 꼴랑 갔구만. 하기 싫어. 빨리 내려와. 내가 미장 좋게 발라놓고 가. 제가 지금 1년 6개월 지금 1년 이생활 지금 집에 안 간 지 1년 6개월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참 우리 애들이 이제 고등학교 갔고 이제 중학교 갔단 말이에요. 그 애들 케어를 이게 나도 우리 부모님이 중요하지만 저도 한 가정의 가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가 너무 힘든 거예요. 담비야 담비. 담비. 좋지. 아들과 그 친구들이 모여들어 어머니의 집을 짓습니다. 가자. 어디로 가요, 어머니? 자 위로. 저 위로. 아 시원하네요. 시원해. 이게. 살다 지금 꼭 지갑이 같은. 많이 타고 있어. 안 싫어 죽겠어. 야 엄마 생각에 혼나고 있었어.
뱀보다는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은 2년 전부터 막내 아들은 고향집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보내드렸고 이제는 남은 어머니와 시간을 보냅니다. 이거 언제 다 먹어? 이거 언제 다 먹어? 고향집에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 어머니를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거꾸로 아들에게는 위안이 됩니다. 나는 여기서 살고자, 여기서 있고자, 안 가고자 지금. 함부로 댕기게. 함부로 내가 사용하잖아. 애들이 막 어지러나다고 또 난리 피우고 헐란가 몰라. 아버지가 지은 집, 어머니는 헌집을 떠나기가 두렵습니다. 꼭 뒤에 들어가서 일을 한참 하다가 이렇게 고개 떠서 여기 세우면 시커먼 옹고맨이야. 꿈에도 나타나지 말라고서 살았을 때. 아이 정nem이 뻔. 집 짓다 늙는다더니 막내 아들 얼굴이 반쪽입니다. 찬바람 불기 전에 어머니를 새집에 모시는 게 목표입니다. 아유 담이 어제 담이 왔어요. 아우 이거 많은 체력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이 집 짓는 게 체력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혼자는 못 찍었네. 혼자는 못 찍었어. 막내 아들이 새집 문패를 이쁘게 만들었습니다. 제 각시한테 미안해갖고 못 지우겠네 이거. 저희 각시 거예요. 첩이래요 첩. 저의 첩. 이게 바람 핀다고. 이게 바람이 별거냐고. 가정 등하시하고 다른 살림 차리는 게 바람 피는 거지. 하면서 전주에서 아이들 데리고 맞벌이를 하는 아내에게는 볼낯이 없습니다.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이제 다 되어 갑니다. 고향집에 반가운 얼굴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피해 죽겠는데 이거 했다 본 게 뭐야? 덤프. 근데 좀 거칠더라. 여기. 둘째 아들이 이상한 물건을 끌고 왔습니다. 꼭 이북차 같아. 특수 차량 제조업을 하는 둘째 아들은 말 떨어지기가 바쁘게 무언가를 만들어 옵니다. 혼다 쪽에다 엔진이 초크? 응, 초크를 하면 꺼져. 위험해요. 위험해. 목숨 걸고 해야 돼. 근데 이게 진짜 엎어져요? 많이 엎어진대요. 이거 엎어지면 어떡해요? 일어나야지. 초크. 내가 정확하게 내 맘대로 가는다고 하는 걸 보여줄게. T코스.
뭐든 만드는 형제들. 모이면 쿵짝이 잘 맞습니다. 뭐야? 나가지 그래. 라이트 켜져요? 하나만 들어와요. 입주할 때 이삿짐도 나르고 허들의 짐도 날라줄 새 일꾼이죠. 고물상에서 비닐을 써봤대요. 폐차된 고물로 만든 운반차. 삼형제 손이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아버님 탈상하고 못 와봤어요. 그렇게 바빠서. 바쁘다는 핑계하에 못 와봤어요. 정말 못 와봤어요. 날만 잡으면 뭔 일이 생기더라고요. 가려고 오늘 전화기 껐습니다. 여기 오려고. 여기 오려고 신발도 샀죠. 응? 오래간만에 또 안전한 새거 샀어요. 이러려고. 이번에 공장도 분양 받을 거예요. 2,700평 정도. 그냥 은행 이자 간신히 내요. 뭐 더 욕심 안 부려요. 자, 막간이 한잔 하죠. 좋아? 잘못 끌었다. 호출 잘못 끌었다.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맞아 죽었다 이제. 이 잔도 삼형제인가? 잔 크기가 다 틀리네. 네, 애썼다. 고생들 하셨어요. 아, 만나네. 집 두만 지면 내 동생 못 알아보겠다. 아니, 우리 각시가 못 알아보고. 머리는 지 형부랑 더 늙어보려고 그러고.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고 작고하기까지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가족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고슴도치 같은 새끼 너무나 많고 또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가족인데도 과연 오늘 이런 날이 또 있네요. 주말마다 고향집에 내려온 장남과 죽기 살기로 매달린 막내. 차남까지 합류했으니 이제 입주만 남았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리 모시고 정말 고맙고 내가 편안해서가 아니고 뭐라 그럴까 아버지 여기 모시고 나는 데면 내가 마음이 진짜 편안하더라고. 고맙고 형한테 진짜 고마워. 솔직히 우리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나이가 40이 넘었어요. 넘어서 이해를 했어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안 되겠다고 담배하고 술을 끊은 거 12년을 살았으니까요. 다 못 보시고 가도 그래도 그동안 웅얼이졌던 우리 집안에 삼형제 아들만 셋이니까 삼형제잖아요. 웅얼이졌던 거 다 풀고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숙제 다 풀고 그러고 가셨잖아요. 한 뿌리에서 나온 형제들이 저마다 살기에 바빠 멀어집니다. 그 형제를 다시 불러들인 것이 아버지였고 새집이었죠. 시댁의 걸음을 끊었던 둘째 며느리가 5년 만에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명절이면 남편과 딸들만 보내고 며느리는 오지 않았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며느리는 어렵게 마음을 돌렸습니다. 여기만 오면은 싸웠어요. 저하고 형님하고 동서하고 싸우게 됐어요. 이게 우리들끼리만 싸우면 되는데 그게 형제들까지 이렇게 퍼지더라고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게. 이게 어머님한테도
참 창피했고 제가 또 아버님한테도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한 마음 풀지 못했는데 아버님은 떠났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도 힘들고 어머니께서 공장을 한번 싹 둘러보시고 그리고 어머니가 대신 보시고 가셨어요. 그게 언제예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당일날. 공장에 모시고 갔어요? 네, 제가 어머니 밤에 다 주무시는데 어머니 혼자 안 주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머니를 데리고 공장에 가서 어머니가 대신 보여드리라고 그렇게 생전에 와서 보고 싶어 했는데 보지를 못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가서 그대로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러고 제가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고 아버지가 지은 헌집을 허물 시간이 다가옵니다. 아버지는 10수년 전에 패놓은 장작을 하나도 떼지 않고 아껴두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쌓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무 크기도 일정해. 바로 된 것 같이 크기 일정해. 야, 불도 켜고 못 가면 발 부해야지. 당신 곁에서 모진 세월 견뎌준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남긴 선물입니다. 어머니의 새 온돌방이 뜨끈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첫 명절 추석입니다. 어머니의 집을 짓느라 단물이 쭉 빠진 아들이 아버지의 거울 앞에 섭니다. 야구장 따라오면서 지랄했었네. 저 이사 와야 한 게 명기를 여기서 찾아라고 하더라고. 입주 신고도 할 겸 차례상은 새 집에 차리기로 했습니다. 빨리 꽂아야 돼. 아버지가 밥 대신 드시던 두유도 상에 올립니다. 어떻게 봤냐? 아버지 여기 집 뭐야? 응? 집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마무리 잘 되게 좀 지켜봐 주십시오. 무탈하게 집이 완성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새 집은 지어졌는데 주인장은 떠나고 안 계십니다. 아버지는 며느리 셋을 한자리에 모아놓고는 훌훌 소풍을 떠나셨습니다. 효자 아들이 어머니 온돌방에 전용 욕실을 만들어줍니다. 옛날 말이 맞다. 아르봉에서 밥 먹고 온목에서 똥 싼다고. 그런 시대가 돌아온다고 하더라고.
알아보면서 밥 먹고 오목에 가서 똥 싼대. 화장실에서 더 이상 걸음이 안 나온답니다. 어머니는 당장 농사일이 걱정입니다. 왜? 아이고 그나저나 미쳤구만 아새끼들이. 그런데 아까 안 했어요. 안 했어. 자식들이 기어이 짐을 옮기랍니다. 요런 난리가 집게죠? 미쳤구만 완전히. 완공도 안 됐는데 짐부터 옮기라니 부하가 침입니다. 미쳐도 보통 미쳐야. 딱 이런 거 다 어디다가 정해놓고 이제. 아이고 답답해. 쌓이고 했던 게 이게 폭발이 아무래도 아버님이 먼저 가셨잖아. 가시고 이제 생각이 많이 또 났을 수 있어요. 네? 세이브. 저런 거 다 며느리가 해온 거예요. 저런 거. 며느리가 해갖고 온 거 하나도 영감 안 덮어봐. 진짜요. 며느리 헌 거만 나하고 둘이 헌 거만 저것도. 요거 한갑대인가 요거 받았는데 새 것은 다 남기고 간 아버지. 자식들 쓰라고 당신은 헌금만 쓰다 가셨습니다. 새 집도 아버지의 집은 아니었나 봅니다. 알았어. 그래서 다치면 큰일이야. 다치면 내가 무슨 원망 들으려고. 새 집에서도 당분간은 야외 부엌을 써야 합니다. 정화조를 묻으려면 헌집을 뜯어야 한다니 급한 대로 짐부터 옮겨놓고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전쟁터라고 지금 막 불평불만을 막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저 거시기 그 야야. 뽀글이 먹어도 돼. 안 익은 거 불려서 먹으면 되지 뭘. 극성맞은 삼형제 등살에 더 있자고 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헌집이 무허가 건물이라 철거를 하지 않으면 새 집의 준공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답니다. 아니 내일 뜯는데 내일 온 것인가 알 수가 없어. 요것은 이런 거 다 돈 들이 갖고 했는데 영광을 힘들어. 아버지가 손수 지은 방 2칸짜리 집이 내일이면 헐립니다. 이런 거 안 보고 지금 있으면 천백구백인데. 아버지가 여생을 보낸 집, 아버지와의 기억도 허물어지겠지요. 모습이 선해요.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은 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진짜. 그게 우리 아버지 존경할 사람 아닙니다.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그냥 보고 싶어. 그냥. 어느 날 거울을 보면 제가 아버지예요. 하는 행동이요. 말이라든가 행동 같은 게 보면 저도 모르게 그 아버지 그 아들이네. 아버님이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누굴 위한 집이 아니고 아버님이 가시기 전에 마지막 선물 아닌가 싶은데요. 가족들이 뭉칠 수 있게
삼형제가 뭉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가신 것 같아요. 그 위에 바로 머리 위에 1년 가봐야 서너 번 보는 사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았습니다. 이삿짐 날라고 했더니 갑자고 있으니 이거 아버지를 보내며 삼형제가 비로소 다시 모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지금 진짜백이 있는데 이거 새가 먹었던 거는 진짜백이거든. 감나무 제일 약해. 고향집 마당이 시끌시끌하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엄마 방인데 엄마 거 어머니도 내심 새 집이 궁금합니다. 새 집이라 좋네. 밖에 치간 없인데 이게 내가 그게 아쉽지. 방보다 깨끗한 첩간에선 물도 나옵니다. 왜 썼는 거는 좀 했어. 어저께 해봐. 쏘는 게 없네? 벌써? 손만 대면 뜨거운 소나기도 내립니다. 아 이거 너무 없어 먹겠다. 세상 참 좋아졌습니다. 아 진짜 화장실 거름이야. 고향집에서 만든 마지막 걸음입니다. 어머니의 농사 미천을 막내 아들이 애지중지 챙겨 놓습니다. 많이 수척해졌어요. 아니,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 아직까지는 그냥 이게 실감은 안 나요. 아직까지도 아버지가 어느 한 곳에 꼭 계신 것 같은. 그래서 저한테는 안 찾아오시나. 막내 아들 승도 씨는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지 않아 서운합니다. 뭐 맛있는 거 드셔? 안 하면 왜 안 줘? 아버지 나중에 이 목소리를 못 들을 것 같아 해가지고 아버지와 대화했던 내용을 좀 이렇게 제가 녹음을 해놓은 게 있어요. 찾아갖고 가야지. 뭐 맛있는 거 드셔? 안 하면 왜 안 줘? 쩝쩝 아버지 최남열. 숨도 말하면 맨날 술과 세발낙지를 좋아했고 어머니를 사랑했던 남자. 아버지 당신에게서 끝까지 해내는 뚝심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추진력을, 그리고 뜨거운 가슴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당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